네, 이와 관련된 내용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바쁘시죠? 네. 리서치에서도 요즘에 전국 상황도 많이 조사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또 민심들이 온라인상에 이렇게 또 그렇죠.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여론조사를 넘어서는 네. 그런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 결과도 더 궁금해지는데 네. 여론조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더 잘 짚어낼 수 있는 그런 교훈도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더욱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다 그러면 뭐 굉장히 규모가 방대한 데이터 뭐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네. 빅, 말 그대로 제 몸집처럼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잡아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네. 지금 당장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집어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이전에 그 주연 배우로 출연해서 아주 크게 흥행을 했던 영화 중에 마이너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 수많은 미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것을 포착해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게 됩니다. 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그것이 뭐 인권 유린, 개인정보의 문제도 물론 있기는 한데 이 빅데이터의 위력 그만큼 우리 복잡 다단한 사회가 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빅데이터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대한 양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네. 고배가 될 수 있겠는데 방대한 양이라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뭐, 이것은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리는 문서, 문자, 동영상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는데 네.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하야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많이 이제 얘기되는 얘기니까 하야 치면은 뭐 SNS 예를 들면 뭐 동영상 이런 부분들에서 쫙 그게 일관되게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연관된 단어들이 하야라고 하는 개념에 더 가까운지 네. 또 특정인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하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뽑아낼 수 있고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에 네. 이 기원전 약 3,100년경이라고 합니다. 수메르인들도 다양한 정보들을 농경, 수로 이런 관계 시설을 하면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 기록이 해가 바뀜에 따라서 또 다양한 사람들의 정보 또는 농경지의 정보를 또 집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끌어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농작물을 어디에다가 농경을 할 때 또 그것을 농사를 지을 때 더 잘 되더라. 네. 이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의 근원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모르는 그런 해답도 수많은 데이터를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하면 네. 사람들이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정작 속 마음은 투표를 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오바마 대통령,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56%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주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끄집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반면에 정작 많은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들은 오바마와 클린턴이 가까운 듯하지만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를 다르게 보는 시각이 오히려 빅데이터 상에서는 더 크게 나타났다. 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결과가 지금 대선에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상당한 영향을 지금 뭐 출구조사 뉴욕타임스나 출구조사에서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미흡하지 않냐, 좀 소홀하지 않았냐. 그렇게도 또 보여집니다. 이 리서치 RNR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갖고서 많은 그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합니까? 그렇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겠어요, 근데.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많은 노력과 어떤 분석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네. 정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정보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지 않으면은 이것이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케팅의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물어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마케팅 리서치 차원에서 또 빠른 시간에 이것이
우리가 온라인 정보를 통하기 때문에 어떤 엔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재빠르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적어도 최소한 하루 이상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것은 30분 이내에도 1시간 이내에도 그렇습니까? 순식간에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의 위력은 가공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도 보면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네. 이런 경우에도 연구자 인식도 중요하겠지만 각가지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그 하나하나의 정보들이 모여서 네. 언젠가는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런 것마저도 심지어 알아낸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빅데이터를 쓰게 된 배경이라든가 빅데이터를 쓰고 있는 영역이라 그럴까요? 영역?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이라든가 뭐 다 대부분 다 쓰는 것 같은데 정치 영역도 쓴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 마케팅이 제일 많이 쓰나요? 전역이고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뭐 사회 공공에서도 다 쓸 수 있는데 서울시도 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마케팅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 휴대폰이 좋다 네. 또는 어떤 부동산 상품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잘 없거든요. 고개를 갸우팅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네. 금융권에서도 빅데이터 상품을 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과연 어느 팀이 성적이 좋은데 그것과 관련되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 어떤 선수가 실력이 좋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만 네. 빅데이터 상을 수집해 보면 그 선수가 과거부터 어떤 성과를 거둬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와서 활약을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소비자의 심리가 마트에 가보면 느닷없이 이 기저귀를 판매하는 판매대 옆에 맥주를 판매합니다. 기저귀하고 맥주가 무슨 그렇습니다. 상관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기저귀와 같은 무거운 것은 아빠가 사러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막 기저귀 낑낑대면서 무거우니까 이럴 때는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싶은. 아유 힘들어 그래서 이러면서. 같이 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빅데이터에서 나왔다. 오랫동안 이것을 빅데이터상으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판매 제품이 어떤 매출을 어떤 상품과 함께 영수증이 끊겨서 나가는 얘기를 관찰을 해봤더니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네. 기저귀 플러스 맥주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저귀가 아니라 맥주 플러스 치맥 네. 또 치킨 또는 땅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저귀였다라는 겁니다. 기저귀 사러 가기 싫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맥주 한 잔 먹으려. 조금 그런데 이제 육아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본부장님, 서울시에서도 이분을 활용해서 그때 그 올빼미 버스가 결국 빅데이터 통해서 시민이 제안했던 건가요? 서울시에서도 많이 빅데이터를 사용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네. 각가지 민원들이 우리가 적극성을 띠고서 서울시에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들은 우리 시민들이 소극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버스가 어떤 노선에 필요한지 또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어디에 갔으면 가장 최적의 장소가 될지 또는 택시 성차대는 어디에 있으면 될지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은 느닷없이 무턱대고 어디에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은 만족하지도 못하고 불평불만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각가지 이런 빅데이터 정보를 모아보면 여기에 심야버스 노선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택시 승차대가 만들어졌을 때 해외 관광객마저도 기뻐하고 좋아한다. 이것을 또 빅데이터 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네. 서울시의 시정에까지도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이 있다는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지역의 우려 사항들, 네. 또 이 도시 지역에는 또 우범 지역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떤 트위터의 내용, 블로그의 내용, 또 온라인상에 있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여기에 좀 문제가 있겠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서는 서울시정, 시정유의 의미에서도 네. 바로 빅데이터 유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행정을 더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본부장님 지금 이제 빅데이터를 굉장히 광범한 영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효율성이라든가 뭐 미래 예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직접 전문가시니까 뭐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이 빅데이터는 굉장히 일상화될 것입니다. 개인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쓸 수 있습니까? 개인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법이 있나요? 빅데이터와 관련된 엔진들이 네. 많은 포털 사이트와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뿐인데요. 문제는 아까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개인 정보를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뭐 10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찾는데 그것이 결국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것이 정보에 대한 그 결집, 결합을 통해서 해법을 끌어내는 것은 좋은데 개인정보과도 침해하는 것은 그것은 빅데이터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에.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산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산업화로? 이 고인이 됐지만 애플 컴퓨터와 휴대폰을 만들어냈던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도 이 네. 빅데이터상의 직관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 소비자는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앞으로 정보 수집에 있어서 개인 생활은 사생활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삶을 풍부하게 하고 또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써야 된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